안녕하십니까, 이세현입니다. 벌써 제가 전역한 지도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네요. 또한 유튜브를 본업으로 시작한 지도 3개월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구독자 3,000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만큼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들고자 인스타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실 분들을 모집했었는데, 제 구독자이자 이리와영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준영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선뜻 도와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한이커플 유튜브 채널 이리와영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다가 3번 정도 만나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느 때처럼 준영님을 만나 뵈서 유튜브 영상에 대한 기획을 하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기로 한 날이었는데, 대화 도중에 준영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왜 유튜브를 하게 되었을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하고 싶어 했었고, 제 성향이 좀 관종이거든요. 관심 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고 싶은 게 꿈이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고등학생 때 제 꿈이 동기부여 강사였었어요. 저는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게 제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가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의 브랜딩을 만드는 거.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단순히 그냥 유튜브를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가장 하고자 했던 건 이세현이라는 사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꿔왔던 꿈이 평범하게 살지 않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는 사업이나 뭐 자영업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의 브랜딩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망할 확률도 너무 높고 실패할 확률도 높으니, 나의 어떤 브랜딩을 만들어서 나라는 사람을 알려서 한다면 그거에 대한 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단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셨구나. 그쵸. 개인의 브랜딩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 생각했고, 평범함을 넘어 특별하게 살고 싶었던 저에게는 유튜브가 필수 요소라 생각했습니다. 네. 최근에 영상이 주상규 선수님 그 영상을 하루를 담아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주상규 선수님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꿈을 위해서 나아가는구나. 근데 이세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은 채널 주인인데 없길래 그게 뭔가 좀 구독자 마음에서는 아쉽더라고요. 뭔가 좀 이세현의 사람은 어떻게 자라왔을까? 아니면 어떻게 커왔을까? 이런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꿈이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유튜브의 길을 걷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뭐 어릴 때부터 좀 많은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많은 것을 도전해보고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결과를 내거나 성과를 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세현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시작은 중학교 1학년 때 맨날 친형이 집에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기타를 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죠. 뭔가에 홀린 듯이 하루 종일 기타만 잡고 있더라고요. 학교가 끝나면 기타를 치고 싶어서 집에 달려갈 정도로 기타에만 미쳐 있었어요. 거의 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5시간, 6시간 이상씩 기타를 쳤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타를 2년 배운 친구보다 잘 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좀 깨달았었던 게,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고 그거를 잘하고 싶다면 남들보다 시간을 더 쓰면 내가 목표한 바를 단기간에 이룰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저의 수많은 경험 중 첫 번째로 시도해본 분야는 음악이었습니다. 밴드부 보컬로 활동도 했었었고, 음악 선생님께서도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다며 예고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바로 진로를 정하기보다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에 음악을 취미로 갖게 되면서 복싱을 접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3개월 정도 배우고 시합을 나갔죠. 첫 시합이 나가서 일단 우승을 하게 되고, 재밌어서 계속 시합을 나갔는데 계속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치님께서 너 혹시 선수를 해볼 생각이 없냐?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마땅히 공부도 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래서 뭐 마땅히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저는 운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기타에 빠졌던 어떤 그런 것처럼 맨몸 운동에 엄청 또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학교 쉬는 시간 종만 치면 바로 운동장에 나가서 턱걸이를 막 했었습니다. 집에 가서도 매일같이 푸시업 500개씩 하고 그랬었죠.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었습니다. 제가 지닌 열정과 목표의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고, 몸이 점차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됩니다. 복싱을 하면서도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해봤던 게, 시합 준비를 할 때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5km 정도 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뛰는 와중에 마라톤이 한 42km 정도 뛰잖아요. 나도 저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호기심이 이렇게 생긴 거죠. 제 집에서 한강까지 왕복으로 뛰면은 딱 42km 정도 되더라고요. 호기심에 또 한번 뛰어봤죠. 너무 힘들고 너무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내가 하자 해놓고 또 막상 안 포기를 해버리면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조건이죠.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42km를 또 뛰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좀 많은 것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 안 되는 건 없다? 라는 걸 좀 되게 많이 느꼈었고, 어린 나이에서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 나아갈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정과 깨달음을 줬던 것 같습니다. 해보고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싱도 계속하면서 이제 전국 시합도 여러 차례 나가게 됐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동메달 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은메달을 따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메달까지. 전국 시합을 이제 금메달을 따니까 여러 학교에서 스카우트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니까 제 동기들이 뭐 다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했던 애들도 있고 저랑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 나는 거예요. 한없이 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리긴 했었지만 저 사람들을 따라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든 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악을 쓰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주장이랑 또 스파링을 하다가 코뼈가 한번 골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안 그래도 제가 봤거든요. 댓글에 부모님이 다 코가 높으신 편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다문화 가정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부모님 두 분 다 코가 크시고 높으십니다. 근데 이렇게 코가 골절이 되면서 원래부터 어머니께서 복싱을 반대하셨었는데 입원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머니께서는 더욱 극적으로 관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했던 말이 딱 기억이 나요. 엄마,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보고 싶다. 강력하게 제 주장을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께서도 이제 받아들여 주셨죠. 3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운동을 3주 이상을 쳐버리니까 더 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더 악을 쓰고 운동에 매진을 하게 됐죠. 정말 잘하고 싶었었거든요. 정말 간절했었고 훈련 시간 전에도 체력 단련장에 가서 푸시업이랑 턱걸이 10세트씩 하고 훈련 끝나고도 체육관에 남아서 샌드백을 쳤었어요. 그렇게 간절했었던 저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매일 20km를 넘게 뛰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무리를 하다 보니까 피로골절이라는 게 왔었어요. 이거를 그냥 계속 참고 했었어요. 처지기 싫어서 그만큼. 한 달 동안 참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엑스레이상에 완전히 골절이 보일 정도로 심하게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3개월가량 운동을 또 못하게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그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코치님께서는 부상자들을 이제 뭐 보강 운동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청소만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 운동 시간 때 청소하고 오후 운동 때 청소하고 야간 운동 때 청소하고 남들 운동하는 거 보면서 그냥 청소만 3개월 동안 했었던 거죠. 저의 열정은 이만하고 제가 하고 싶은 노력은 이만한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울증까지 오게 됐었죠. 매일 부모님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그때가 이제 저의 어떤 터닝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졸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을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때가 다 이제 수학 시간이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 내용을 보고 저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든 거예요. 호기심이 갑자기 생겼구나.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나눗셈도 할 줄 몰랐고 비동사조차 모를 정도의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수학 시간이었는데 그 수업 시간이 끝나고 바로 교무실 가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방금 수업한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금 너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과정부터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연산 프린트 있죠. 덧셈, 뺄셈이랑 덧셈, 곱하기 곱하기. 그런 프린트부터 초등학교 과정들을 이만큼이나 뽑아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일날부터 공부를 한 걸 또 시작을 그렇게 저는 그동안 음악과 운동의 길을 걷다 마지막으로 공부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또 기숙사에 독서실이 있어요. 또 공부에 시작하니까 공부에 미치게 된 거예요. 운동도 운동이긴 하겠지만 공부에 또 몰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정도로 했었냐면 새벽 운동 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독서실로 달려가서 공부를 했고 또 밥 먹고 나자마자 독서실로 달려가서 공부하고 그냥 어떤 짜투리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똥 싸는 시간에도 걸어 다닐 때도 이제 영어 단어를 계속 보면서 다녔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하면 한 새벽 5시 30분쯤에 일어났었어요. 이제 저는 새벽 2, 3시까지 항상 공부를 했었고 3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자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과정부터 고등학생 1학년 과정까지 다 끝낼 수 있었고 이해를 하지 못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공부에 눈이 뜨기 시작했고 원래부터 저의 꿈이 그냥 복싱 선수도 아니었었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음악 그리고 운동에 미쳐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분야인 공부라는 것에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복싱 선수가 꿈이 아니었었던 저는 운동을 취미로 삼고 공부에 전념을 하고 싶은 생각에 3개월가량 전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몰입하면서 걱정도 되게 많았었어요. 왜냐면 공부를 너무 늦게 시작했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죠. 저희 친형도 공부를 좀 늦게 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었죠. 공부를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는데 친형이
그때 해준 말이 아직까지도 가슴에 깊이 좀 남아있는 말이에요. 제 가치관입니다. 군대 침상에 붙여놨던 건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저희 친형이 얘기해 준 건데 제 가치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뭔가를 도전하고 시도할 때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가장 빠른 거네 하고 생각의 전환을 바로 해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와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전율이 돋는다 해야 되나 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그랬던 제가 갑자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형의 그 말 한마디에 제가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 10월 말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로 간 당일날 바로 모의고사를 봤었어요. 엄청 충격을 먹은 거죠. 무슨 외계어가 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학을 온 게 맞나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었죠. 근데 이제 운동 선수라는 걸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게 아까워서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운동 선수 때보다 지금의 노력이 더 낮아지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이제 선수 때는 5시 반에 일어났다 했잖아요. 새벽에. 전학에 온 이후로 새벽 5시에 항상 기상을 했었습니다. 5시부터 거의 새벽 1~2시쯤까지 계속 공부를 했었었죠. 그때 당시에 제 목표는 친구들이 저에게 공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항상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만 했었지만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목표 하나로 매일같이 15시간에서 18시간 동안 공부에 매진하게 됩니다. 진짜 그때처럼 다시 할 수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 절대 저는 못한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한 거구나. 진짜 후회 없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공부만 하다 보니 몸이 망가지는 것을 몹시 느끼게 되었고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방학 때 헬스를 시작해서 하루에 5끼를 먹었었습니다. 그렇게 방학 때는 오전 6시에 기상하여 운동을 하고 독서실에 가는 게 루틴이 되었고 학기 중에는 제가 헬스장을 다니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 중에 이제 내부 운동하고 방학 때만 헬스를 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3대500이라는 게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또 3대500이라는 것에 도전을 하고 싶은 관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저거 해보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공부와 병행을 하며 3대500을 도전하게 됩니다. 주 3회 헬스장에 나가 스트렝스 훈련을 하였고 유튜버 어썸블리스님께서 주최하신 스쿼트 대회도 나가 특별상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 29일날 3대500을 또 달성을 하게 됩니다. 하고자 했던 목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좀 깊게 자리가 잡혀서 반드시 하려고 했었던 그렇게 목표했던 3대500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달성하게 되고 공부 또한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로 이과 과목에서 전교 2등까지 했었었고 이과 중상위권까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가 희망했었던 차이과학대학교 스포츠의학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뭔가 항상 계속 도전을 해왔고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진 채로 살아왔는데 대학교에 진학을 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맨날 애들이랑 술만 마시고 이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현타가 너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제 룸메이트가 또 보디빌더 친구였었어요. 같이 운동을 했었고 그 친구가 저보고 트레이너를 해볼 생각이 없냐라는 권유를 했었고 뭐라도 하고 싶었던 마음에 코치 시험도 보고 자격증 공부를 해서 트레이너로 또 시작을 하게 됐죠. 갑자기 일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예전처럼 뭔가를 또 도전하고 시도했을 때 그런 어떤 열정들이 다시 불어나오고 학교 수업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시간을 째고 그냥 일을 했었어요. 계속. 그때 이제 인턴 기간이라 급여도 없었었고 뭔가 얻는 것도 없었었는데 그냥 일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에만 되게 매진을 했었죠. 이제 그러다가 든 생각이 대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 생각이 딱 든 이후로 한치의 고민 없이 바로 대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대학교 자퇴할 때 이제 주변에서 엄청 말렸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놓고 간 대학교인데 자퇴하면 안 아깝겠냐. 그리고 부모님 허락도 없이 자퇴를 한 거였었어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걸 당연히 아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떤 저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를 자퇴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든 거죠. 그래서 내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20살에 급여로 월 1,000만 원 버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 지점장이 되는 목표를 또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퇴한 당일날 바로 기숙사에 짐을 빼고 센터로 와서 바로 합숙을 시작하게 됐죠. 새벽 6시에 센터를 오픈하니까 그때부터 일어나서 마감을 하게 되면 이제 새벽 1시가 돼요. 잠을 줄이면서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고 그렇게 이제 20살 11월에 피트니스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10년 동안 있었던 회사였었어요. 그 회사의 역사상 최고 매출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하는 것도 있지만 머릿속으로 계속 어떻게 할지 쉴 때도 계속 하고 목표한 급여로 이제 1,200만 원 정도를 벌었었고요. 목표한 거를 결국 증명을 하니까 주변에서도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었죠. 제 실력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됐으니 확장되는 매장으로 이제 인사이동을 또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번아웃이라는 거
크게 한번 느꼈었던 적이 있는데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운동을 다시 하게 되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수로서의 꿈도 갖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어요. 제가 20살에 대학교를 자퇴하고 지점장이 되는 걸 목표로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또 선수로서의 꿈을 꾸게 되면 내가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흐지부지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선수로서의 어떤 꿈을 이루게 되면서 약간 매장에 대한 경영을 집중을 하게 됐죠. 위치가 코치이긴 했었지만 그 매장의 점장이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임해 왔었던 것 같아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전단지 맨날 돌리러 다녔었고 틈만 나면 이제 매장을 청소하고 항상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지치게 된 거죠.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번아웃이 또 올 당시에 다른 매장으로 이제 인사 이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매장은 망한 매장이었었고요. 망한 매장을 인수해서 들어간 거예요. 700평 정도로 엄청 대규모 매장이에요. 그 매장의 손익분기점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넘어야 되는 매장이었었는데 매출이 1천만 원도 안 나올 정도로 적자 매장이었었던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보수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들어오자마자 온갖 컴플레인을 막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전에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회원님들한테 깍듯이 인사해주고 회원님들이 컴플레인 거는 것들을 개선하고 뭔가를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매장이 살아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아직 그 목표로 했던 점장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이 환경에서만큼은 내가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매장에 들어와서 4일 만에 개인 매출을 한 1,200만 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그때만큼은 진짜 내가 이 매장의 오너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적인 부분도 올라갔었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살에 최연소 지점장을 달게 됐습니다. 이제 관리자의 위치로 들어가게 된 거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경영에만 몰입이 돼서 센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까지도 센터를 관리하고 하는 모습까지 나올 정도,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4-5시간씩 전단지를 돌렸었고 매일같이 달리다 보니까 두 번째로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세현이라는 사람을 보살피는 시간은 딱 많이 없었던 거네요. 그쵸.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회사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매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살아난 상태지만 제가 안정화가 되진 않더라고요. 원래는 27살까지 군대를 미뤘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어떤 사업 구축을 하고 군대에 들어와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었었는데 지금 군대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22살 조금 늦은 나이로 해병대를 입대를 하게 됩니다. 경영을 하게 되면서 2년 동안 거의 운동을 안 했었어요. 몸도 엄청 망가진 상태고 군대 오니까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게 잘 갖춰져 있잖아. 그 미뤘던 선수의 꿈을 다시 뜨게 됐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말 악착같이 운동을 하게 됐죠. 일 1년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그 시간을 낭비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도전하고 좀 시도를 했었던 것 같고 전역하고 이제 트레이너랑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하려 했지만 제 성향이 하나만 보는 성향이다 보니까 유튜브란 어떤 도전해보지 못한 영역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본업으로 하고 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보게 되었지만 지금 어떻게 3,000명이라는 구독자분이 보고 계시니까 뭔가 꿈을 위해서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이네. 와,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았다고? 이러면서 그냥 기대해. 알겠지, 엄마? 뭔지 사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그랬어? 뭔지는 알겠는데 응원해 그냥. 그럼 그거야 이제 뭐 어떻게 시간 따라 90%인데 꼭 성공할게 내가.
그렇지. 제발 성공해줘. 자신 있잖아. 자신 있어. 이렇게 오늘 저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도 정말 많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보디빌딩 시합 준비와 유튜브를 본업으로 가지면서 시합 성적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